이슈 투데이. 이 헐리우드에서 작가들이 지난 2일 파업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파업의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지금 전화에는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엊그제 바로 그 헐리우드에서 작가들이 이제 파업한다라는 소식을 좀 들으셨을 텐데, 네. 웬 갑작스럽게 작가 파업이냐라고 이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 3월부터 실제로 노동계약 조건 협상이 제작자 측과 좀 있었고요. 결국엔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이번에 미국 작가협회 소속의 노조원 1만 1,500명이 파업을 시작한 것이 됐죠. 당시 협상과 파업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작가들의 처우 개선과 결국은 일자리 보상인데요. 왜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제작의 비중이 좀 크게 늘면서 작가들의 노동 강도가 정말 단 기간 내에 완성을 해야 되는 그 작품 시리즈를 다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노동 강도는 높아졌죠. 네. 반면에 시리즈물이 8부작, 12부작 등으로 기존 롱런의 지상파 작품들하고는 달리 제작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 때문에 한 작품이 들어가면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헐리우드에서 앞으로 한 10년은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작품이 들어가면 그렇게 오래 롱런이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노동 강도는 세졌고 반면에 받는 작가료는 줄어든 형편이 된 거죠. 이런 것 때문에도 작가들의 생계 문제라든지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작품들은 뭐 TV라든지 영화에서 작품이 그 개봉이 되고 또 그 작품들이 왜 비디오로 그 다음에 출시가 됐죠. 네. 그리고 나면 또 이제 뭐 텔레비전으로 영화들이 간다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출시되는 2차, 3차 이거 배급 윈도우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가들이 판권으로 인해서 부수익이 보장이 되었고 또 각 세계마다 각 나라마다 국가마다 개봉이 되거나 TV의 컨텐츠가 수출이 될 때마다 또 그에 대한 계약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생 수입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컨텐츠가 그냥 온라인 출시로 전 세계 배급이 한 번에 결정이 되어버리고요. 어떤 시간차에 따른 어떤 배급 윈도우 시스템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된 거죠. 그야말로 미디어 환경이 이제 달라지게 된 건데 여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AI라든지 뭐 챗 GPT 같은 그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한 아이디어라든지 기본 플롯 형성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서 작가들이 설 자리가 지금 좁아지고 있다라는 우려도 반영이 된 거죠. 예전에는 창작물들이 모든 인간 고유의 영역이었다면 이미 우리 뭐 여기 라디오 코리아 시간에서도 살펴봤다시피 회화라든지 음악 등에서도 AI 창작물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영화나 TV 같은 미디어 컨텐츠에서 당연히 이 AI의 이런 창작물이라는 것이 예외는 아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라든지 위기감이 더욱 가속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A 타임스의 보도를 보면은 이 작가 조합의 파업으로 인해서 LA 지역에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작가들의 파업의 결과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뭐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당장에 이제 보게 된다면 ABC의 뭐 에버 엘레먼터리 쇼라든지 아니면 쇼타임에서 지금 옐로우 재킷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핫한 방송이기도 하거든요. 넷플릭스의 스트레인저 띵 같은 쇼들 이러한 작품들이 제작이 당장 이제 중단이 되죠.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이 아무리 강세여도 그 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지상파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더 투나잇 쇼라든지 지미 펠런 쇼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인들이 아직 지상파를 본다. 황금 시간대가 유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작이 당장에 중단이 됩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쇼 호스트들도 대거 동의를 표하면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는데요. 뭐 지미 펠런 같은 경우 특히 우리에게는 이제 코미디언 출신으로 지금은 아주 유명한 토크쇼 호스트이죠. 그런데
특히 K-팝, BTS를 미국에 소개하는데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공헌을 네, 했던 맞습니다. 쇼 호스트로도 유명하죠. 네. 그런데 이제 지미 펠런은 다른 대체 작가들이 고용이 돼서 만약에 이 지미 펠런 쇼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일하지 않겠다. 작가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지지한다라고 공식적인 작가 파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파업이 2007년 상황과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헐리우드에서 사실 2007년의 파업은 작가 노조가 이제 승리한 파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당시에 경제적인 어떤 피해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떤 노동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작가 위치였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헐리우드의 방송 작가라든지 영화 작가라고 하면 그 지위가 그전과는 달리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예전 같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전 제작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작가들이 써놓은 대본들로 제작이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수가 많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파업의 효과를 좀 극소화시키는데 이제 공헌을 하겠죠. 팬데믹 이후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스튜디오들도 흑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작가들의 이번 파업이 과연 성공으로 끝날 것인가 라는 데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암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번 작가 파업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술사회 발달로 인한 헐리우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화, 생산산업 영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참여한 어떤 생산 노동의 가치가 기계나 AI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씁쓸하고 우리가 이런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는 건가.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미국의 작가들이 이렇게 파업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넷플릭스의 작품을 공급하는 한국 제작자들이나 한국 작가들은 어부지리로 조금 더 좀 덕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제주작이 그렇죠. 아니라 모든 위기가 결국에는 기회인 동전의 양면이기도 한데 이제 궁극적으로 큰 주류를 보게 됐을 때, 흐름을 보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정말 밝은 쪽으로 전망이 밝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좀 침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만 그러겠습니까? 한국도 지금 K-팝에서도 AI 도입을 한다든지 또 응용해서 음반 생산까지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음반 관계자들이 모여서 음악 산업의 인공지능 제작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전국에 보면은 이 작곡가 작사가들도 파업하는 양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년도 말 올해 초에 방시혁 대표의 그 하이브가 AI 오디오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본격적인 음반 업계에 이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수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곡을 직접 그 가수가 노래를 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합성을 해내는 기술들이 이미 실용화 단계에 와 있죠. 그래서 작고한 마이클 잭슨이나 위트니 휴스턴이 신곡을 발표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또 작곡 작사가가 아닌 AI가 신곡을 만들어서 AI 가수들이 부르게 하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라이브 공연이 이제 더 이상 라이브 공연이 아닌 이상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스트리밍에서 음악 영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신곡 발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컴퓨터로 만들어진 창작곡에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수가 컴퓨터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로 이제 신곡들을 발표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음악 제작 업계가 이렇게 양손을 들고 이제 환영하고, 특히나 한국에 지난주에도 음반협회라든지 컨텐츠 이제 진흥원에서 모여서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AI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도입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벌어지게 됐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조금 씁쓸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건 누가 먼저 그 마켓을 선점할 것인가를 모르고 경쟁하는 양상이라는 거죠. 음반 컨텐츠의 우수성이라든지 이거는 창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이런 추세로 미래가 바뀌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될 때 과연 누가 그 시장 점유할 것인가라는 자본의 어떤 경쟁과 논리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현재 자본을 주도하고 있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브라는 그 K-팝의 전 세계 K-팝의 선두 그룹이죠. 네. 이런 데서 이제 먼저 선점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곧 작사가나 작곡가들의 파업도 없으리라고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 콘텐츠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모든 인간의 창작 영역이 이제 기술로 대체될 것이냐라는 질문은 사실 저희 이제 이전에도 몇 번 다뤄졌죠. 뭐 그 AI가 그린 그림이 우승을 하게 된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도 사실 우리 문화 콘텐츠에서 다뤘는데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서서히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도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 두 가수가 협업을 해서 신곡을 발매했다고 뉴스에 쫙 나왔었거든요.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네. 그런데 그게 AI가 만든 가짜였어요. 가짜라는 사실이 나중에 좀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예, 저작권 논란이나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법률 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파업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모든 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변해간다 그러면은 그것을 거스를 수는 없겠죠. 그럼요. 거스를 수는 없는데 이미 이제 뭐랄까 이렇게 한번 세워진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다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가 이렇게 함께 가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은 우리 레이코리아의 모닝 포커스 두 앵커분들은 대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살아 생전까지는 두 분이 계속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볼만한 추천해 주실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와중에도 또 이번 주말에 조금 보실 수 있는, 네. 이제 앞으로 좀 극장가에서 볼 수 있는 거나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거,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이런 거를 한 편씩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번 주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한국 작품인데 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동도 받으면서 좀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가족 판타지 드라마 눈이 부시게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소개된 영어 제목은 Light in Your Eyes인데요. 김혜자 씨, 국민 배우죠. 김혜자 씨하고 한지민 씨가 주연인 가족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그 예상치 않은 시간 여행으로 20대와 80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한 여성, 그 여성 주인공 이름도 김혜자입니다. 극중에서 굉장히 네. 재밌죠. 김혜자 씨가 김혜자 본인의 그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데요. 어떤 누군가한테는 조금 이렇게 유치한 판타지 공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저게 말이 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정 자체는 조금 허술하긴 하고 공상적이긴 하지만 이제 그 허술한 설정 안에서 묘사가 되는 극중의 인물의 관계라든지 가족들의 관계 그리고 또 그 이웃들 드라마의 스토리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 허술한 설정을 메워주는 조연들의 연기와 어떤 메시지 그리고 또 대사들이 여전히 따뜻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1편하고 2편은 조금은 유치하게 좀 진행이 돼요. 저는 1, 2편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던 그런 장면이라든지 대사가 있긴 했지만 3편부터는 그러니까 1, 2편도 볼만합니다. 근데 3편부터는 본격적인 재미가 좀 이어지고요. 그리고 7편 정도 지나가게 되면 와 정말 감동이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드라마로 한국 드라마이죠. 눈이 부시게 김혜자 씨 주인인 Light in Your Eyes를 추천해드립니다. 이게 시간 여행인가요? 아니면 평행 이론인가요?
그 두 가지를 사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결론 부분에 이제 가시게 되면 네, 저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나중에 정말 궁금해질 거예요. 네. 나중에 마지막 편을 좀 빨리 먼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예. 흥미진진하게 되는데 일단 연기도 정말 뛰어나고요. 김혜자 씨 연기를 보면서 제가 되게 놀랐었어요. 아, 굉장히 예. 놀랐던 게 예. 김혜자 씨한테 20대 연기를 하는 한지민 씨가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분이 굉장히 정말 대단한 배우이시구나. 이 20대 여성이 하루아침에 80대가 된다면 저런 모습이 보여지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연구하시고 연기하신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작품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동네 약간 서울에서의 변두리, 서울에서 뭐 우리 강남이라든지 종로라든지 이런 쪽이 아닌 변두리 동네 마을에 대한 우리가 추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쌍문동. 이게 뭐 네. 나의 쌍문동. 네 그렇죠. 1988 쌍문동이라든지 네. 나의 아저씨에 출연한 그 동네라든지 네. 이런 그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노스텔지어를. 네. 이러한 것이 가지고 있는 또 소소한 재미가 있는데 이 드라마도 눈이 부시게 또 그게 반영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런 서울 동네 변두리 동네에 대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수라든지 노스텔지어가 요즘에 우리가 가지는 정서가 아닌가, 그걸 잘 반영했다. 이런 것만으로도 재미의 요소가 좀 쏠쏠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 추천해드립니다. 드라마가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죠? 네, 맞습니다. 2019년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세월이 다시 지나도 한번. 여전히 감동을 주는. 근데 그런 이번에 이제 드라마네요. 넷플릭스에서 그게 이제 이게 방영이 된다고요? 네네, 넷플릭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밤새면서 보면 전편을 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AI가 수지하는 드라마 눈이 부시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였습니다.